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지부진하던 움직임을 보인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방향을 튼 건데요. 중국 증시가 이제 긴축 완화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틀째 2% 이상 급등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1736의 장을 마쳤고요. 장중 내내 강보합권을 유지했던 코스닥 지수는 499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나오셨는데요. 검투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소폭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죠. 최현정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장이 아주 반등을 하고 오늘 장중에는 중국 증시가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아주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장 상승한 것만큼의 먹을 게 없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자체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장 막판에 와이브로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SK CNC와 같은 그 클라우딩 컴퓨터 같은 종목들 이러한 그 테마군들이 좀 움직이면서 드디어 좀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한 1, 2주 정도 요 사이면은 수급들만 잘 들어와 준다면 그동안 코스피 상승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좀 들어가기에 투자자들이 좀 머물거렸던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막판에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그 선물 포지션이 좀 매도 쪽에 좀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발생이 되어서 오늘 그 미국장과 내일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그 반응들, 선물의 그 매도 포지션들 구축되는 계약수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구체적인 내일장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검투사님께서 이제 한 주 전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1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코스닥 시장도 살아날 수 있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장에서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분위기를 내비쳐 주셨거든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같이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코스피에서 그 대형주들이 좀 가지 못하면서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보통 코스닥에 자금들이 쏠리고 그러면서 자금들이 형성이 되면서 테마 쪽도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거시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지수 상승이 앞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라고 했을 그런 그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지금까지 좀 소외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지수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들이 이제 좀 조금씩 옮겨가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혹은 그 지난주부터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와이브로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이브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워크 체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오늘도 클라우딩 컴퓨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테마 종목군들이 형성이 된다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테마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그리고 손절은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비중은 작게 이렇게 들어가는 기본적인 원칙들은 가져가시면서 짧게 공략을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스마트 그리드, 와이브로즈, 철도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들이 이제 서해에서 펼쳐지는데 한미 그 합동군사와 관련된 전쟁 관련주 이런 테마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종목들을 수급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짧게 대응하는 그러한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장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 0.28% 상승을 했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정할 때 그렇다면 코스피 20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러한 그 조정받을 때는 우리 그 조정받는 시점대에서 주가가
빠질 때 대형주들을 매수를 해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들이 확산되면서 장 자체가 좀 위축이 되거나 혹은 미국 장이 좀 빠졌을 경우에는 거시적으로는 장이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가니까 대형주들이 빠졌을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서 그 주서 담는 그런 사항들도 매수를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테마들이 형성될 때는 소량의 자금으로만 정부 정책 관련 테마들 잘 공략을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투사님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퀴즈의 문제는요. 웅진케미칼은 이것을 위한 TOP 활동을 전사 및 해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생존 원가의 확보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퀴즈 정답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투사님, 네. 오늘은 어떤 기업 볼까요? LG이노텍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LG이노텍은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종목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LED 관련주들이 동반 약세 속에 4%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검투사님께서는 왜 오늘 이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LG이노텍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먼저 듣겠습니다. 네, 예. 제가 가끔씩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최현정 앵커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핵심만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루멘스라든지 LG이노텍 해가지고 LED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예, 예. LG이노텍이 4% 이상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뭐 코스닥으로 비교했을 경우는 10% 이상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LED 자체가 그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급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시설들을 많이 짓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을 어느 정도 공급 물량들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 LED에 대한 그 가치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감소될 수 있다라는 그 투자 보고서들이 좀 시장에 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LED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폭탄을 맞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됐고요. 뭐 제가 이걸 뭐 LED 그 관련 보고서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확인도 안 해보고 미리 어저께 좀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다행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LED 주들이 좀 빠져서 어떻게 보면 왜 빠졌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한번 이 시간에 LG이노텍을 좀 더 좀 집중력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09년에 이제 LG마이크론을 좀 합병을 한 그런 회사고요. 종합 전자부품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품 중에서도 세계에서 품질 면에서 기술
기술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뭐 그런 튜너라든지 정밀 모터 같은 이러한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분야를 한 5-6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LED와 PCB, 모바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게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좀 새롭게 아는 사실인데요. 이 LG이노텍에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그런 부품들도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좀 이색적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쯤에 이 시점에서 이제 LG이노텍을 서울경제TV에서 이미 추천을 해드렸고, LED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누차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좀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랐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도 꾸준히 또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그 엄청난 폭발력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너무나 그 수익률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그 투자 보고서들, 좀 LED의 업황에 있어서의 그 좀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다시 조정을 받는데요. 제가 올 1월달, 2월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LED가 아무리 공급 시설 자체가 좀 확장이 되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부분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도 초입 단계다라는 말씀을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이제 사업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국내 최초의 종합 전자부품 기업으로 시작해서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검투사님께서 연초에 관심 종목으로 두자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뛰어오른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간의 재무 상태는 어땠는지 재무 상태를 좀 더 꼼꼼히 봐주세요. 네, 일단은 그 1분기 올해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6,717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79%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면에서도 모두 각 100% 이상의 증가를 전년 동기에 비해서 보여주었습니다. 6,717억 정도면 어떠한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수준인가를 짐작을 하기 좀 어려울 텐데요. 작년 09년도 연간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이 2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2조 2천억 정도 된다면 올 1분기에만 6천억이라면 단순 계산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도 올 1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한 8천억 정도, 6천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LED 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3분기, 4분기가 LED 수요가 가장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성수기는 3, 4분기다. 그렇다면 1, 2분기 그 급격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으킬 만큼의 실적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보다도 더 실적 부분에서 순이익 면에서 증가세를 보여줄 시점이 3분기, 4분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점들을 좀 살펴본다면, 단기차익금 같은 경우에 3,580억 정도, 부채 비율이 210%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210% 정도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평균 그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다소 좀 많은 폭의 속할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다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출 채권이라든지 단기 차익금 면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 부채 비율은 그다지 우려할 수준이 아니어서, 이 회사는 이제 성장성과 앞으로의 수익성 이런 분들을 보면서 지켜보신다면 상당히 유망하고, 다만 오늘 같은 그 보고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그 차익 실현 매물, 지금 상당히 많이 수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혹은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감들,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들이 좀 나오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기회를 좀 더 엿봐야 될 시점이다 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G이노텍의 재무 상태는 전년 대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자, 하반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LG이노텍에 대해서 특이한 이슈들, 특히 돋보이는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그 LG이노텍을 보기 위해서는 그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LED 업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 이 LED 업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도입 단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들이 LED 공급 시설 확장에 따른 그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그 수익성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그 부분들을 이제 LED 공급하기에 앞서 우리가 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LED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료인 바로 사파이어 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LED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파이어 인곳이 필요한데 이 사파이어 인곳을 가공하기 위한 그 가공 공장들이 이것도 LED 수요를 쫓아가기 위해서 공장 시설을 늘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량 자체 LED가 공장 시설을 많이 지어서 그 공급 물량들이 늘어나기 이전에 LED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만드는 그 가공 공장 자체가 지금 현재 시설을 확장하면서 공급 물량을 못 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LED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LED를 공급을 못 한다. 그렇다면 공급 물량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고가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 확장에 대한 부담, 오늘처럼 주가 하락이 발생되었던 그 원인들 자체가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 시장 자체가 그 위험성이 팽배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나온 그런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투사가 얘기 한마디 했다라고 해가지고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러한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검투사가 없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가 됐던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된다면 조정 후 반등 시점,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대에서 LED, 뭐 굳이 LG이노텍이 아니어도 뭐 오늘처럼 낙폭 과대가 발생되었던 루멘스도 괜찮겠고요. 이런 종목들 단기 개인 짧게 스케일퍼라든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루멘스 같은 종목들을 단기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면 좋겠고, 혹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LED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다 소화하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LG이노텍 안정적인 회사들을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ED 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다지 뭐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LED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 LG이노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제가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 1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LG이노텍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시설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을 LG이노텍에서 유치해 나간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회사의 그 재무구조상으로는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면에서 조금은 감소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겠지만 반드시 LED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이 시설 투자는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분기 시점 때부터 이 LED의 LG이노텍의 그 재무제표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실적은 흑자 전환이 되는 가히 폭발적인 그 실적들을 발생을 시키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 생산 능력을 좀 갖췄고, 또한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부품 산업 중에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4가 이제 출시가 될 텐데, 바로 아이폰 4의 카메라 모듈이 장착이 되면서 카메라 모듈 사업군들이 상당히 성장하는 수익성들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LG이노텍을 상당히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지금 이 기업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지금 종목을 사라라고 추천하는 성격이 아니라, 이러한 회사가 있으니까
이러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매수 타이밍이 오면은 언제든지 매수를 하시고 단점 같은 거는 보고 단점들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매수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3분기부터 이제 TV 쪽 부품들이 납품이 되는데 이 TV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품 그 공급 자체가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다운해서 출고를 하게 되게끔 발생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 TV 쪽 부품 같은 경우에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PCB 사업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이 인쇄 회로 기판인데 인쇄 회로 기판과 관련해서 이제 PCB 사업군이 아직까지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LG전자까지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LG전자의 그 휴대폰 쪽 사업이 좀 주춤하면서 실적들 자체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발생이 되면서 LG전자의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LG이노텍에서 공급을 하는데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빨리 LG전자가 회복이 되면 LG이노텍의 주가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고 LG전자의 주가 자체가 좀 살아나지 못한다면 LG이노텍의 그 휴대폰 부품 쪽 사업 같은 경우에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인지를 하시면서 이 LG이노텍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자체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승 파동이 상당히 크게 났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매물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바닥 따지기가 한 번 더 발생이 되고 다시 한번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악재가 좀 나오면서 좀 주춤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악재가 추가적으로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추세 자체가 좀 꺾였기 때문에 매수 심리 자체가 조금은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매수 시점은 뭐 내일 장중에 이런 부분들이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버린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추가적인 조정 한 17만 원 선까지도 일단은 좀 하방향 쪽으로 좀 열어놓고 종목들을 좀 LG이노텍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주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측면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그 주가에 대한 부담감들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성장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50% 이상, 연평균 성장률이 50% 이상인데 이 정도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아직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거 시점 때처럼 들어가는 게는 좀 부담이 되니까 조정시 물량들을 매수를 하시되 과거의 그 종목들을 매수를 하듯이 비중을 꽉꽉 채우셔가지고 30%, 40% 혹은 100%, 70%, 80% 이렇게 비중을 꽉꽉 채우셔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매수하실 때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분할 매수로서 매집을 하시고 비중은 최대 30%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쪽에서만 공략을 하시고 언제든지 이런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의 악재 혹은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작용하면 이것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가장 무관하게 가장 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수급이다. 수급이 무너지면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다 하더라도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런 수급들이 무너지면 전량 차익 실현 혹은 매수했는데도 매도 물량들이 더 출회가 됐을 경우에는 전량 손절 이런 리스크 관리를 선행해서 이 LG이노텍을 좀 공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또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 검투사님과 함께 LG이노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신 분이라면 지금 나가는 돌발 퀴즈 역시 문제 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나가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튜너와 정밀모터 등 세계 최고의 제품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최초의 종합 전자부품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LG이노텍, 2번 콜라텍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투사님, 예.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오늘 힌트를 주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힌트를 주시겠어요? 1번, 보기 1번이었던 그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LED를 만드는 회사고요. 예. 2번 그 콜라텍 같은 경우 이제 콜라를 마시면서 가물을 즐기는. 어떻게 콜라를 마시면서 가물을 즐길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누차 앞에서 기업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히 1번과 2번 중에서는 우리 현명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힌트를 듣지 않아도 정답을 알 수 있었겠지만 힌트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정답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가겠습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간 검투사님께서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종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출연을 하셔서 이후의 변화를 봐야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이 있는데요.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장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예. 일단 제가 서울경제TV에 나올 경우에 이제 추천 종목을 드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위험 부담감이 없는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좀 상당히 좀 부담 없는 지점대에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LG생명과학을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추천드리는 과정 속에서는 뭐 수익이 발생되던 시점대도 있었고 오늘같처럼 주가가 좀 빠져서 장 자체가 미국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2, 3일 전부터 조금 빠지면서 하락을 하던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수익률이 발생이 되던 그런 사항들도 발생이 되는데요. 일단 LG생명과학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차트상으로 상당히 부담 없는 자리다. 이러한 과거의 75,000원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47,000원 혹은 8,000원 사이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이미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그러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주가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행 관련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혹은 자동차주가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이미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매수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좀 주가 자체가 좀 느긋하게 거북이처럼 갈지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올려주는 종목들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시장에서 중심에 벗어난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48,300원 이하권에서 매집을 권해드렸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47,150원 가격대에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매집을 하시면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중장기라고 해서 1년,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2개월이 될 수가 있겠고 3개월이 될 수가 있겠고 좀 늦으면 반년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안에 모든 주가의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LG생명과학도 차분하게 좀 매집을 해 나가시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요 LG생명과학 다음에 이제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화라는 종목입니다. 예, 매수하셨던 가격대에서 오늘 종가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거든요. 예. 횡보하는 움직임이에요. 지금까지 상승 여력이 그대로 유효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그 차트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 생명과학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차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낙폭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 낙폭이 진행된 과정 속에서 그 회사의 그 펀더멘탈에 악영향을 미쳤던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반등과 함께 조정이 발생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7월 초반대에서 이 박스권 돌파하기 이전 부분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를 안 주고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이 종목은 어차피 주가 자체로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다 보니까 몇 호가 밑에서 싸게 잡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수가를 터치를 못하고 주가가 그냥 날아가다 보니까 아무 때나 잡으십시오. 49,000원 이하, 4만원 이하 구간대에서 아무 때나 잡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4만원 이하 구간대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4만원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부터 박스권 돌파돼가지고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4만원 이하 구간대라면 어저께라도 잡으셨으면 지금 아마 수익권일 겁니다. 오늘 종가가 4만원이니까 수익권일 거고 오늘 4만원이 됐든 4만 100원이 됐든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잡으십시오. 매수하실 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그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가기 위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정 받을 때 좀 매매에 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밑에서 잘 잡으실 수가 있겠고 HTS를 못 키거나 좀 주가 그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하신 시간대 아니면 투자 상담사와 그 얘기를 통해서 좀 저점대에서 좀 작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매수가대에 왔는데요. 뭐 수익이 발생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손실이 발생되는 분 혹은 아직 매수를 고려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부담 없이 대한생명에 대한 그 앞으로의 그 금리 인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수익성 그리고 한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충분히 45,000원 이상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잡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화에 이어서 신화인터텍도 보겠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은 종목인데요. 향후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7월 12일 날 월요일 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7월 12일 날 같은 경우에 10% 이상 아주 고가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10.58% 상승을 했는데요. 이미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이 시점대에 말씀을 드려서 목표가 달성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그 서울경제TV에 제가 출연을 하면서 조정이 발생한 이후에 이 시점대에서도 다시 공략을 해보면 얼마든지 괜찮겠다라는 그 성장성과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고려를 해본 결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시점대가 고가에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마감을 할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조정을 주고 다시 가는 이 조정이라는 것은 그날 당일 상승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수익들을 단기 세력들이 실현을 하고 빠졌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그 조정들, 이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린 것이 14,600원대였죠. 그러나 이 종목도 매수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 스킬이 좋다면 14,600원 정도를 기다렸다가 잡으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잡으셨으면 뭐 앞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더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었고 그냥 15,000원 밑에서 잡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000원 밑에서 잡으셨으면 뭐 지금 막 1%, 2%권대에서 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 보고 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부담 없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끌고 가시면 지금도 매수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단기 짧게 일주일 안에서 뭐 며칠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횡보를 끝내고 이제 막 오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이 꽤 많이 나신 상태거든요. 인터플렉스는 어떻게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LG생명과학, 신화인터텍, 하나에서 보여주었던 차트와는 좀 정반대의 성격을 우리 차트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잡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싸게 잡고 중장기 투자 종목들만 좀 권해드리다 보니까 일부 단기 투자 성향이 있으신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불만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인터플렉스는 좀 정반대의 패턴, 단기 수익 실현을 해드리기 위해서 종목들을 좀 권해드려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22,200원 이하, 뭐 2만원대 정도에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수익권에 발생이 되었는데요.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공략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서 수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손절가를 지키십시오.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기 수익 실현을 얻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목표가 제시보다는 손절가를 더욱더 강조를 드렸던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고점대 직전 한 22,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 구간대에서 22,000원대가 돌파가 되어진다면 추가적인 돌파 시점대에서 수급만 잘 붙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그래서 최고가의 경신도 가능해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2,000원 시점대에서 수급들, 호가들을 반드시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투자 성향이신 분들만 들어가셨다면 호가라든지 수급들을 보는 정도, 창고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는 정도는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반드시 좀 믿겠습니다. 그래서 22,000원대에서 수급 보면서 매도 여부를 판가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금융업종 중에 대표주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신한지주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주들 자체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신한지주에 앞서서 은행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은행들 특히 대출 자체 중소형 건설사들의 구조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현 시점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지방은행들이 좀 타격을 받고 아무래도 신한지주 같은 회사들,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들 주가의 펀더멘탈이라든지 향후의 수익성, 성장성보다도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다 하더라도 이 회사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매수를 하는 주체가 없다면, 매도를 하는 주체가 없다면 이 회사는 그냥 회사일 뿐이지 앞으로의 주가로서의 메리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인데, 특히나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가장 중시하면서 호가라든지 창구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텐데요. 이 신한지주의 수급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연기금, 특히 연속적으로 뜨문뜨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대에서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그 투자자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5%를 수익을 내려고 들어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를 수익을 내려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고 이 신한지주를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고점대가 5만 원대 정도에서 저항 포인트 구간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 은행업이라든지 시황, 미국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한 2, 3일 전에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 자체가 좀 다운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고 어제 오늘에 의해서 거의 도지 형태를 보여주면서 수급과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충분히 이 구간대를 통해서 매도 물량들을 잘 받아서 소화만 시켜준다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산 기본적인 물량 자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49,000원 그리고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릴 땐 49,000원 밑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5만 원대 전고점 돌파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돌파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셨던 종목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인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매수가가 15만 6천 원 이하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15만 5,500원의 장이 맞춰졌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도 역시 매수 구간이겠다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놓고 보면은 이 예. 종목도 그 인터플렉스와는 좀 대조적으로 LG생명과 카나와 비슷하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치고 저점대를 높여가면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요. 뭐 오늘 뭐 한 500원 정도, 한 호가 정도 빠지긴 했지만 뭐 충분히 매직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종목을 공략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거래량 자체가 그다지 불특정 다수의 서울경제TV를 보고 계시는 수십만 명의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집하기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할 수 있는 물량들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만 좀 희석이 되고 잡을 수만 있다면 꾸준히 현 구간대에서 소량씩 매집을 해 나가신다면 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제약 업종들이 이제 서서히 좀 회복이 되는, 특히 대형 제약사들의 그 실적들이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많이 빠져있는 측면들과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요 유한양행의 향후 주가는 17만 원 이상 정도는 발생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집을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검투사님이 들고 계신 종목들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제가 신성 ENG를요. 예. 한 2개월 전에 5월 중순쯤 돼서 5,400원에 예. 한 40%를 매수했거든요. 그래가 6,000원이 넘어가는데 그때 내가 매도를 못 해가지고. 예.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안 그러면 뭐 다른 종목을 좀 구해야 되려나, 뭐 그 전화를 드렸습니다. 2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고 또 매수하신 가격이 5,400원, 40% 비중이 있으신 것 맞으신가요? 예. 예. 오늘장 5,190원 선에서 장이 맞춰졌으니까요. 6,000원까지 갔다가 일단 손해 구간으로 돌아섰어요. 예, 마음이 조금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고요. 일단 추세적인 상승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좀 장기로 보고 들고 가실 생각 있으신 건가요? 예, 저도 뭐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 금년 말까지도 갈 생각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나 이게 좀 요즘 와서 너무 이렇게 많이 5,000원 밑에 제 앞뒤로 5,0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구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시청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은지 검투사님과 함께 풀어드릴게요. 예. 예,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향후에 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예. 검투사님, 예. 신성 ENG 봐주세요. 예,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그 LCD라든지
반도체 업황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LCD 업황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신성 ENG의 중장기 홀딩 여부를 판가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일 텐데요. 그래도 요 신성 ENG를 또 수급적으로 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반도체 업황보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신성 ENG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시점대가 요 시점대인데 상한가 가던 시점대 이런 그 상한가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 빠질 경우에도 하한가 이런 종목들이 아래꼬리 윗꼬리 달면서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흔들면서 그 주가를 부양시켰다가 빠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특정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이 신성 ENG가 그 주가 자체가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요 시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과거에 오른 그 상한가의 그 기록들과 그리고 거래량 자체로 보면 급격하게 또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 고점대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욕심상 매도를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행히 보통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빠졌다가 다시 그냥 원래 가격대로 형성이 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다행히도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생이 됐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봤을 경우 이제 지지받고 반등으로 가기 위한 그런 터닝 포인트 구간에 왔기 때문에 한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좀 지켜보시고요. 요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워낙에 그 투기 세력들에 의한 그 주가의 그 흐름 자체가 좀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고점 매도를 못 하시는 그런 걸 보니까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500원 이상 매수가 회복과 함께 수익이 발생이 된다. 반등을 통해서 그러면 비중을 절대적으로 좀 줄이십시오. 40%라면 20% 이하 구간대까지 줄이시고 보유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 이상으로 올려놓고 언제든지 매수가를 올리면서 주가 자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지면 전략 매도를 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종목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이 발생이 되지 않고 가령 4,800원대 한 4,820원 이하 구간대 정도 하향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좀 추세가 꺾였다. 과거에 보여줬던 4,100원대까지도 빠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실 자체가 좀 발생이 돼서 아쉬운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냉정하게 과감하게 좀 결정을 하셔가지고 전략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신성 ENG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 종목 상담 종목 중에 보겠습니다. 한국정밀기계가 들어와 있는데요. 35,000원에 15%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구이사님께서 주셨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27,250원, 손실이 꽤 크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 자체가 좀 꺾이는 상태에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들고 와 계셔가지고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 다행히도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바닥 찍고 반등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셔서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을 통해서 손실을 줄여나가는 그 기회가 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고 가시고요. 혹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3만 원 이상 복귀가 됐을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종목들을 원금 회복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회사의 그 실적 같은 경우에 서서히 그 수주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회복이 되는 과정이라서 일단은 더 들고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투사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검투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튜너와 정밀모터 등 세계 최고의 제품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최초의 종합전자 부품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1번 LG이노텍,
2번 콜라텍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